자, 오늘부터는 경우의 수 마지막 단어. 계속 강조하지만 이 끝까지 집합입니다. 여기 다 집합이에요.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집합이었듯이 모든 게 집합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경우의 수는 특히나 더 집합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2학년 때 가면 상렬과 통계로 발전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문과생도 거의 다 대부분 선택하는 거고, 이거 선택 과목인데 이거 선택 안 하는 놈을 못 봤어. 그냥 공통 과목처럼 돼버렸어. 문과든 이과든 다 확률과 통계는 선택을 하더라고. 특히 문과는 더 그래. 수민이 너 문과야? 문과는 짤 없이 다 확통이에요. 왜냐면 미적분을 할 거야? 그러면? 문과는? 네. 아니면 도형 나오는 기하를 할 거야? 기하할 거예요. 미적분도 해야 돼요. 너 이거야? 너는 이과겠지. 미적을 안 하면 대학에 못 가는데. 응? 문과인데 미적을 해야 돼. 그 미적은 수학 툴에서 원래 공통 과목이고요. 네가 말하는 미적. 미적분이라고 따로 있어요. 학과에 가려면 미적을. 저희 2학년 때 기하.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2학년 돼서나 얘기합시다. 그런데 요거 고등학교 2학년, 빠른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배워요. 그 일주일에 1시간이니까 2시간씩 해가지고. 그리고 좀 늦은 학교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죠. 그때는 빡세게 배우죠. 일주일에 막 4시간 5시간씩 해서 한 학기 다 끝내야 되니까.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거는 뭐 본인 학교에 따른 거고, 어쨌든 학통이라고 부르는 이 과목을 안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문이과 다 합니다. 근데 경우의 수에서 발전한 거고, 우리가 배울 경우의 수 중에서 순열하고 조합이라는 것이 여기로 다시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어집니다. 내용이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를 못한 아이는 당연하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가 작살이 나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거를 갖다가 좀 안 좋게 생각하냐면, 한 번에 쫙 배워야 되는데 중간에 뚝 끊어서 1학년 때 좀 가르쳐주고 2학년 때 이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다 까먹은 애를 또 가르치고 있어야 돼. 순열과 조합. 여기 나오는 순열과 조합. 그래서 좀 짜증나,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앞에 거 다시 다 복습시켜야 돼서. 니네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는 거라고 해서 절대 안 그럴 애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지 마. 여기까지 이해했어? 경우의 수는 뭐를 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예측해 보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돼요? 그걸 경우의 수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고 칩시다. 간단한 예로.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결과는 몇 가지가 존재해요? 6가지겠죠. 1부터 6까지 써 있으니까. 동전을 만약에 던진다고 치면 나올 수 있는 결과의 가지수는 2개죠. 앞면 아니면 뒷면. 이렇게 간단한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긴 하죠. 그래서 그거를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대원칙에 2개가 있습니다. 대원칙. 소소한 게 아니라 대원칙. 하나는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법칙이고요. 또 하나는 고배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합의 법칙은 뭐고 고배 법칙은 뭐냐? 니네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주사위 하나 던지는 것만 구하는지는 절대 안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주사위를 2개를 던진다든가 주사위랑 동전을 같이 던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여러 개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때 그 두 사건이, 그걸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일어나지 않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뭐냐? 얘를 계산했더니 여기서 3가지가 나왔어.
얘를 계산했더니 여기가 6개가 나왔어. 근데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전체 가지수는 여기 3개, 여기 6개 더해라 이거지. 그래서 9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의 법칙.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똑바로 들어. 두 사건도 좋고 세 사건도 좋아. 요쪽에 이쪽 사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이라고 쳐봐. 그럼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게 6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걸 뭘 한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3가지라고. 근데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절대로. 그러면 나는 전체 가지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2개의 가지수를 각각 더하면 된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걸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건 대원칙이에요. 이 단원이 끝나고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에 넘어갈 때까지도 다 쓰는 거예요. 마지막 계산, 마지막 숫자 계산을 뭐로 할 거냐? 더할 거냐? 곱할 거냐?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고배 법칙은 뭐냐면 반대입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연이어 발생하는 경우에 써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합의 법칙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합의 법칙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법칙의 예.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A라는 사건은 짝수가 나오는 거예요. B라는 사건은 홀수가 아니라 소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짝수 소수를 하면 안 되겠다. 짝수 소수가 아니라 짝수 소수를 하면은 겹치네요. B라는 사건은 이 사건은 B라는 사건은 짝수를 피해가야 되죠. 홀수? 아니요. 5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A라는 사건은 나올 수 있는 이거 집합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결과를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2와 4와 6. 그래서 3가지가 존재한다. 이해됐습니까? B라는 사건은 5의 약수니까 1과 5죠. 따라서 여기는 2가지가 있는 거죠. 이때 물어보기를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 또는 5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합의 법칙이라고. 왜냐하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하고 5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은 절대로 겹칠 수가 없거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거든. 이해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애들이란 말이지. 따라서 짝수 또는 5의 약수다. 그러면 짝수에서 3가지, 5의 약수에서 2가지 해서 5가지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최종 답을 쓸 때, 최종적으로 계산을 마무리할 때 더하는 원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한다 이거야. 각각의 가지수.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을 좀 복잡하게 점점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답을 뭐라고 써야 될지 헷갈립니다. 실제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뒤에가 어려워요. 뒤에가 다 배우고 나서 막 이상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상황을 꼬을 때 고배 법칙은 오히려 더 심플해요. 곱이 더 심플합니다. 합보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이어 일어날 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서 여기서 며칠 놀다가 제주도를 가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 가는 교통편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가지수를 물어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절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이용한다든가, 이해됐죠? 또는 기차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뭐 더 많은 것도 있죠. 뭐 고속버스도 있고 뭐 이런데 어쨌든 요거 3가지가 있다고 쳐. 부산에서 제주도로 갈 때
배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나한테 물어보기를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은 3가지, 부산에서 제주는 2가지잖아. 이걸 마지막으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데 이때 질문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제주도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고 물어볼 때 이 2개를 곱해야 된다. 왜? 연이어 일어나는 거니까. 왜 연이어 일어날 때 곱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자가용으로 갔다가 배로 가고 비행기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즉 요거 하나당 2개씩이 존재하는 거죠. 기차로 갔다가 배로 가거나 기차로 갔다가 비행기로 가거나 이렇게 2가지씩 존재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2개의 숫자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곱해서 답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주사위랑 동전을 동시에 휙 던지는 거죠. 그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주사위에서 6개, 동전에서 2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는 1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때 곱의 법칙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걸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나와요. 뒤로 가면. 지금은 심플하지. 지금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더 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세상이 만만치가 않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 누구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뭔가 하나씩 경우의 수, 즉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샅샅이 세고 있을 텐데 그것이 이런 게 있어요. 규칙성이 예쁘게 따따따따딱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배울 건 규칙성이 있는 걸 배울 거예요. 요게 뭐 순열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조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요 규칙성이 예쁜 애들이에요. 규칙성이 예쁘지 않은 애들은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일일이 다 그 룰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될 때 이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규칙이 없다라고 해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 저 하기 싫은데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다가 지쳤어요. 이러지 말고 얘를 작성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수용도라는 건 뭐가 이따가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돼 있어야 된다. 즉 일일이 다 계산해 본다. 얘는 뭐야? 일일이 다 계산해 본다 이 뜻이에요. 경우의 수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규칙에 딱딱 맞아 떨어져서 이따거나 계산하고 이런 것만 계산하려고 양치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수용도처럼 일일이 다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함이 필요하다. 내 말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순열과 조합이 우리가 갈 곳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이 복잡한 내용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짜잘한 내용들이 여기부터 나올 거예요. 1번부터 1번, 2번, 3번 이런 애들이 다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형이 정해져 있어서 이거 몇 번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번이죠? 1, 2, 3, 4, 5, 6, 7번, 7번까지 이 7개 외우셔야 돼요. 이 방법을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원칙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곱 가지 스타일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하나씩. 자, 첫 번째 이제 1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주사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흰색 주사위고 하나는 노란색 주사위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아까도 봤지만 요 또는이 있으면 사실 서로 겹치지 않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이 있으면 이거 뭐예요? 합집합에서 나왔던 개념이죠. 또는 교집합은 그리고 이거 기억하시죠? 그때 나오는 그 또는이에요. 생각해 보면 4의 배수랑 5의 배수는 전혀 겹치지가 않아요. 4의 배수는 뭐예요? 가령 예를 들면 4, 8, 12, 16 이렇게 가는 애고 맞죠? 5의 배수는 5, 10, 15 이렇게 가는 애예요. 안 겹친다. 아 20에서 겹치는데요? 네, 20에서 겹치겠지. 근데 주사위 던져서 20이 나올 수 있냐? 두 개 더해서 못 나오거든. 20까지 가지 못하거든. 주사위 두 개 눈을 합쳐봐야 어디서 끝나? 12에서 끝나는 거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그 12까지는 5의 배수랑 4의 배수가 겹치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4의 배수가 나오는 게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 4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8이 나올 수 있고 12가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의 배수에서 누가 나올 수 있다? 5, 10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있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4가 나오려면 눈이 뭐가 나와야 되냐? 1과 3이 나오든지 콜? 차근차근히.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들어. 요 숫자를 하나 늘려주고 어차피 합은 똑같이 일정해야 되니까 요 숫자를 하나 줄여들면 되는 거야. 즉 여기서 숫자 하나 빼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차근차근 하면 모든 거를 다 계산할 수 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죠? 8도 마찬가지야. 가장 작은 숫자 1이 되면 되는데 7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2,6 이렇게 생각해야죠. 2와 6 오케이? 그리고 하나씩 넘겨주세요. 그러면 3과 5 4와 4 5와 3 이걸 귀찮아하지 말라 이거야. 내 얘기는 이거 귀찮아하면 여기 망하는 거야. 못해. 승질 급한 애들이 이걸 잘 못해. 그래서 승질이 급해가지고 12 제일 작은 숫자 뭐로 시작하면 되겠어요? 없네. 6하고 6밖에 없네. 맞죠? 그럼 여기 토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여기 9가지. 이해됐죠? 5의 배수, 5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1과 4, 그 다음에 2와 3, 3과 2, 4와 1 이렇게 쓰는 버릇을 들이라고. 한 칸씩 이쪽은 늘려주고 이쪽은 줄여주고 그래야 빠짐없이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얘는 4와 6, 5와 5, 6과 4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몇 가지? 7가지. 얘와 얘는 서로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의 법칙에 따라서 더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몇 개? 16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연수 x, y, z는 자연수인데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얼마를 만족해야 돼요? 10을 만족하는 순서상이 몇 개 있는지 세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z가 얼마일 때 합해서 10을 만들어지는지 이해됐습니까? 내가 이 스타일을 기억하라는 거, 이거 외우라는 게 이런 거. 자,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사람들은 x를 1, 2, 3, 4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요. y를 1, 2, 3, 4 바꾸고 그때 각각의 x와 z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하나 들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거 들어야 돼. 이거는 허접한 거고 이거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진짜 맥인데. 그런데 여기서 x를 위주로 해서 1, 2, 3, 4를 돌릴 거냐
Y를 위주로 할 거냐, Z를 위주로 할 거냐, 뭐를 위주로 잘못 썼어요. 위주로 생각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누구를 위주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 그때 원칙이 있다는 거야. 영향력이 큰 놈이 장땡인 거야. 영향력이 큰 놈. 뭐가 하나 바뀌었는데 그 값이 확 바뀌는 애. 이 생각은 맨 뒤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야, X는 하나 바뀌어봐야 1밖에 영향력을 못 끼쳐. Z는 1에서 2로 가는 순간 3이 바뀌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누구를 위주로 해서 생각해야 돼? Z를 변화시켜야 돼. 그 다음에는 Y를 변화시켜야 돼. 영향력이 큰 것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야 쉽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 생각해볼까요? Z가 1일 때 Y도 1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얼마를 만들어냈어요? 5를 만들어냈죠? 그럼 X가 5면 돼요. Z가 1일 때 Y를 이제 하나 바꿔요. 2로 바꿔요. 그러면 얼마죠? 7이에요. 그러면 3이면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X에서 6, 7, 8 이딴 거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요. 4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생각할 거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큰 놈을 바꿔야. 내 말 이해됐어요? Z가 1이고 Y가 3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3하고 6이죠? 9죠? X는 1이어야 돼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Z가 1인 걸로 해서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1, 2, 3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Z를 2를 바꿔야죠. 그리고 Y는 다시 1을 해줘야죠. 그러면 6이고 2니까 8을 만들었죠? 그럼 X가 2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Z가 2이고 Y도 2라고 칩시다. 그럼 6에다가 4를 했죠. 그러면 X가 0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자연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 안 돼요 벌써.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몇 개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적죠. 4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말 이해됐어요? 따라서 영향력이 여기서 중요한 건 영향력이 큰 것부터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이게 어느 문제랑 똑같이 이 아이디어가 똑같냐면 맨 끝에 있는 6번도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6번하고 그러니까 6번 참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6번 참고 같은 내용입니다. 영향력이 큰 거 위주로 생각해야 된다는 면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쌤, 근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해 못한 것 같아요. 뭐를요? 그냥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이제 아니 x 값하고 y 값하고 z 값 이거 해서 10 만드는 x하고 y하고 z가 뭐뭐인지 찾으라 이거야. 네. 시험에 가끔씩 저렇게 정주를 놓을까? 쌤 신세가 안 돼가지고 머리에 과거가 걸리구나. 이거 있네. 자 3번. 이것도 생각하는 방법을 이런 거 잘 이거 시험에 되게 자주 내는 거예요. 아 여기 다 그래. 여기 내가 7개 다 외우라 했잖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 쓸 시간 없어요? 좀 이따 할 거라고. 자 이거를 전개했을 때 항이 몇 개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항의 개수. 이거는 뭐냐면 항의 개념을 너네는 이해하느냐 이걸 또 물어보는 거죠. 겸사겸사. 쉬는 시간 안 줬다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봤는데 그거 왜 붙이고 있니? 뭐야? 맞아. 야 항이 뭐야? 항이 항 문자의 종류가 달라도 항이 달라지는 거고요. 문자의 차수가 달라져도 항이 달라지는 겁니다.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똑같은 것을 동류항이라고 부르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AX하고 BX는 서로 다른 거죠. 항이 다른 겁니다. 문자의 종류가 다르니까.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항은 A랑 X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자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그거를 곱한다. 곱의 법칙에 해당한다는 거지. 연달아서 이어져.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건 여섯 가지를 만들 수 있다. 항의 종류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A 플러스 B, P 플러스 Q 더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M 플러스 N. 자, 봐봐. 여기 특징이 있어. 항을 다 달리하기 위해서 문자가 서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맞습니까? 여긴 AB, 여긴 PQ, 여기는 X, Y, Z, 여기는 MN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서 만들 수 있는 항이 몇 가지? 2 곱하기 2 해서 4가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3 곱하기 2에서 6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얘랑 얘랑은 곱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 너네가 고민한단 말이야 실제로. 그쵸?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얘가 만들어질 때 얘도 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동시에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합의 법칙에 따라서 4 더하기 6 해서 최종 답은 10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내 말 알아듣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답을 쓸 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고민하게 생긴다고. 오케이? 콜? 자, 그 다음 4번 여기까지 하고 쉴 테니까 잘 들어. 약수 얘기 나옵니다. 약수. 약수의 개수도 물어보고요. 약수의 전체 합도 물어보고요. 별걸 다 물어봅니다. 약수에 관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고 있어야 돼요. 일단 지금 당장은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아봅시다. 약수. 내가 항상 예를 드는 거는 항상 예를 들어가기 좋아하는 거는 12예요. 12의 약수는 왜 예를 들기를 좋아하느냐? 우리가 생각으로 금방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71을 다 구하려면 힘들지만 12의 약수 뭐뭐 있죠? 1, 2, 3, 4, 6, 12 전체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이거 만들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소인수 분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항상 약수를 하려면 소인수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수를 배울 때 소인수 분해를 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기억에는 없지만 그때 당시 했던 게 소인수 분해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1이나 2나 3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표를 작성해서 2의 제곱은 2의 0도 하나 있고요. 2가 있고요. 2의 제곱이 있어요. 이 2의 0이 1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의 0제곱이니까 제곱을 부르네요. 다시 모든 숫자의 빵제곱은 1이에요. 외워두세요. 여기도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얘랑 얘랑 곱해서 나온 게 1이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나온 게 2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나온 게 4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됐죠? 얘랑 얘랑 곱해서 만들어진 게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이고요. 여기가 12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줄줄이 더하게 나중에 이제 수열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이걸 더할 수가 있게 되는데 쉽게 이걸 다 더한 게 약수의 총합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따라서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2의 제곱에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몇 개가 나온 거예요? 3가지가 나왔고요. 3의 1제곱에서 만들어지는 건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총 6가지의 약수가 나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원칙을 70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72라는 것은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됐죠? 98의 70이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를 만들 수 있죠. 여기서는요. 세 가지.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죠. 그 각각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곱해서 12개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이 됐어. 이해되십니까? 이해돼? 네.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2시계로 10분까지 10분 되겠지? 음.